저게 뭐야? 좀 과하단 생각 들지 않아? 자연은 자연 그대로 놔둬야지. 일본의 영상예술가가 올린 청계천의 한 영상이 일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는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강 위로 수달이 헤엄치고 백로가 내려앉고 드론 100대가 밤하늘의 빛의 합주곡을 그려내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자 자동으로 색온도를 바꾸는 조명 시스템, 시민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빛, 그리고 20년 복원 끝에 되살아난 생태계까지. 도쿄 현대미술관에서 베니스 비엔날레까지 차가운 완벽주의의 아이콘이었던 아카리 미야모토가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상 설명란에 단 한 줄만 남겼습니다. 서울에서 완벽함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습니다. 43살 영상예술가의 고백은 일본 예술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청계천이라는 이름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아카리 미야모토입니다. 43살. 도쿄에서 영상예술가로 살아왔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 참가 경력도 있죠. 도쿄의 제 작업실은 시부야 뒷골목에 있었습니다. 40평 남짓한 공간이었죠. 벽 한쪽은 전부 모니터였습니다.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빛의 패턴들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그 패턴들과 살았습니다. 완벽한 대칭, 정확한 리듬, 예측 가능한 아름다움. 평론가들은 제 작업을 차가운 완벽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차가움은 객관성이고 완벽함은 진리니까요. 작년 가을 도쿄 현대미술관 전시에서 한 관람객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작품에는 왜 사람이 없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변수이고 예술은 상수여야 한다고요. 그 관람객은 고개를 저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서울 청계천 미디어 아트 축제에 초청받았습니다. 특별작가 자격으로요. 한국 측 큐레이터 한서윤의 이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질서가 우리의 감정과 만나면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날까 궁금합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화학작용은 실험실에서나 일어나는 것이지 예술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서울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습도가 높고 뭔가 부산했죠.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도쿄처럼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도쿄와는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택시 기사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교통 이야기, 청계천 이야기.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청계천으로 나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도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LED 조명이 물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때 야간 리허설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미디어 아트 설치물들이 시험 가동되고 있었죠. 물 위로 쏟아지는 빛의 향연. 색이 끊임없이 바뀌었습니다. 빨강, 파랑, 보라, 노랑.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예술은 역시 감정에 취해 있다고 느꼈습니다. 빛을 남발하고 절제가 없었습니다. 컨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려하기만 했습니다. 도쿄였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색은 3가지를 넘지 않고 전환은 수학적 간격으로 했을 겁니다. 컨셉이 명확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냥 쏟아붓기만 했습니다. 다리 위에 서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기술진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좀 더 밝게요, 좀 더 화려하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회색 자켓을 입고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을 들고 있었죠. 노인은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수첩에 뭔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무엇을 쓰는 걸까요? 빛의 밝기일까요? 색의 배열일까요? 하지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노인에게 말을 거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5분쯤 기록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수첩을 닫았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구부정한 등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리허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기술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물 한 병을 샀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물었습니다. 일본 분이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웃었습니다. 분위기로 알 수 있다고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한서윤으로부터 내일 회의 일정이 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광화문 인근 회의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 불빛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도쿄보다 더 밝았습니다. 더 시끄러웠습니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커튼을 쳤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일주일만 견디자. 일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가자. 제 작업실로, 제 질서로, 제 완벽함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챙겼습니다. 청계천 미디어 아트의 수학적 재배열안이었습니다. 빛의 움직임을 알고리즘으로 정리한 설계도였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한서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5쯤 되어 보였습니다.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달렸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작가들과 기술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제 설계안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청계천 빛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재배열한 안이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빛의 전환 주기를 피보나치 수열로 설계했습니다. 3초, 5초, 8초 간격으로 색이 바뀌는 패턴이었죠. 수학적 아름다움을 추구한 설계였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청계천 물의 흐름을 분석했다고요. 유속, 수면 높이, 반사각을 계산했다고요. 이를 바탕으로 빛의 패턴을 설계했다고요. 한서윤이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름다운 설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계천에는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감정은 흐름을 탄다고요. 그건 예측할 수 없다고요. 수식으로 만들 수 없는 거라고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예술의 질서가 없으면 혼란만 남는다고요. 감정도 패턴이 있다고요. 그걸 찾아내는 게 예술가의 역할 아니냐고요. 중국에서 온 탄치엔이 끼어들었습니다. 30대 후반의 냉철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거라고요. 한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클레망 리슈가 말했습니다. 40대 초반의 환경 NGO 출신이었습니다. 자연을 보라고 했습니다. 물의 흐름은 예측할 수 없다고요. 새의 날갯짓도 마찬가지라고요. 그게 아름다운 거라고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클레망과 청계천을 걷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회의실을 나와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으니 청계천이 나타났습니다. 낮의 청계천은 밤과 달랐습니다. 햇살이 물 위에 부서졌습니다.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클레망이 청계천 복원 20년 데이터를 설명했습니다. 2005년에는 물고기가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0여 종이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클레망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손가락으로 물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습니다. 갈색 털을 가진 동물이 물속을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수달이었습니다. 두 마리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유영했습니다. 클레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달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수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수달이 도심에서 사는 곳은 몇 없다고 했습니다. 먹잇감이 풍부해야 하고 물이 깨끗해야 하고 안전해야 한다고요. 이건 도시가 자연을 환영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클레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계속 셔터를 눌렀습니다. 수달 2마리가 물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돌 위에 앉았습니다. 털을 털었습니다. 클레망이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데이터를 봤다고요. 물고기 종이 2배로 늘었다고요. 조류도 40여 종이 돌아왔다고요. 이건 복원 그 이상의 감동이라고요. 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된다고요. 저는 수달을 바라봤습니다. 귀엽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예술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조롱이었습니다. 작은 맹금류가 공중에서 원을 그리며 날았습니다. 날개를 펄럭이더니 정지비행을 했습니다. 클레망이 숨을 죽였습니다. 황조롱이까지라고 했습니다. 천연기념물이라고 했습니다. 황조롱이가 물가로 내려왔습니다. 돌 위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클레망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건 정말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황조롱이를 보는 게 아니라 클레망을 봤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소가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감성 과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이라면 이런 공간을 다르게 썼을 겁니다. 미디어 실험실로 만들었을 겁니다. 수달이나 새 같은 걸로 장식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클레망은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황조롱이가 날아올랐습니다.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클레망이 저를 봤습니다.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놀랍지 않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흥미롭다고요. 그뿐이었습니다. 클레망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청계천을 떠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한서윤으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박우성이라는 분을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70대 조명 기술자라고 했습니다. 청계천 복원 초기 멤버라고 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다고 시간 맞춰 가겠다고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또 밝았습니다. 끝없는 불빛들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무언가 달라질까요? 아니면 또 감정만 과잉된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한서윤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종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 2층에 작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문패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한서윤이 노크를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우성이었습니다. 첫날 밤 청계천에서 봤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사무실 안은 좁았습니다. 하지만 벽 전체가 스케치북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치 청계천 조명 설계 스케치였습니다. 박노인이 차를 내왔습니다. 보리차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벽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연필로 그린 설계도들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색연필로 채색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3년 7월 1일. 청계천 복원 착공일이었습니다. 2005년 10월 1일. 개장일이었습니다. 2010년, 2015년, 2020년. 해마다 기록이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빛은 설계하는 게 아니라 흐르는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는 스케치북 하나를 꺼냈습니다. 2005년 10월 것이었습니다. 개장 첫날의 기록이었습니다. 조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어둡게 설정했는지 물었습니다. 박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사람 얼굴이 잘 보이게 하려고 그랬다고요. 강물보다 사람이 먼저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명 설계에서 그런 발상은 처음 들었습니다. 보통은 구조물을 밝히는 게 목적입니다. 건축물이나 조형물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박노인은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박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빛이 너무 밝으면 사람들이 서로를 못 본다고요. 얼굴이 그림자에 가려진다고요. 그래서 조도를 낮췄다고요. 대신 물 위에 빛이 반사되게 했다고요. 그러면 사람들 얼굴에 은은한 빛이 돌아온다고요. 저는 스케치북을 다시 봤습니다. 세밀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반사각, 수면 높이, 바람의 영향까지 고려되어 있었습니다. 한서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박노인이 서윤 아버지의 친구라고요. 청계천 복원 때부터 함께 일했다고요. 박노인이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다른 스케치북들을 더 봤습니다. 사계절 변화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봄에는 어떤 빛을, 여름에는 어떤 색을,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에는 노란 빛을 줄였다고 했습니다. 이미 바닥이 노랗기 때문이라고요. 겨울에는 따뜻한 색을 더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추위를 덜 느끼게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작업들이 떠올랐습니다. 컨셉 중심이었습니다. 알고리즘 중심이었습니다. 수학적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달랐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빛이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고민했습니다. 박노인이 다시 차를 따라줬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청계천이 보였습니다. 물이 흘렀습니다.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내일 현장 가보겠냐고요. 밤에 조명이 켜질 때 함께 걷겠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한서윤이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말이 적지만 깊다고요. 그의 스케치북을 본 사람은 다 변한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균열이었습니다. 제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중국 대형 미디어 기업 이세인 탄치엔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30대 후반의 냉철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 기반 인터랙티브 조명 시스템을 들고 왔습니다. 회의실에 기술진을 모았습니다.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청중의 얼굴이 떴습니다. 인공지능이 표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했습니다. 웃으면 밝은 색으로, 무표정하면 차가운 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탄치엔이 설명했습니다. 이건 예측 가능한 감동이라고요. 시장이 원하는 거라고요. 저는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기술력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편했습니다. 감정을 조작하는 기술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표정을 읽어서 빛을 바꾸는 게 과연 예술일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클레망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시 청계천을 걷기로 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클레망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백로를 보여주겠다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난다고요. 우리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다산교를 지났습니다. 황학교가 보였습니다. 클레망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습니다. 물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백로 한 마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큰 날개를 천천히 펄럭였습니다. 우아했습니다. 백로가 물가에 내려앉았습니다. 긴 다리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클레망이 속삭였습니다. 저것 봐요. 얼마나 신중한지. 백로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위협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클레망이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백로는 오직 안전함을 느낄 때만 착지해요. 그게 진짜 도시의 신뢰예요. 저는 백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깃털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새는 전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을 옮길 때마다 물결이 일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물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물고기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탄치엔의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인공지능은 백로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언제 날아오를지, 언제 머무를지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할 겁니다. 생명의 움직임은 알고리즘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백로가 지금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는 백로만 압니다.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클레망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백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백로의 눈이 맑았습니다. 새는 다시 물을 보았습니다. 부리를 물속에 넣었습니다. 작은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꿀꺽 삼켰습니다. 클레망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이 순간이 완벽하다고요. 백로는 5분쯤 더 머물렀습니다. 그러고는 날개를 펼쳤습니다. 날아올랐습니다. 날갯짓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클레망이 말했습니다. 매번 봐도 감동이라고요. 생명이 도시를 믿는다는 게 이게 청계천의 기적이라고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백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뭔가 남았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클레망이 물었습니다. 일본에도 이런 하천 복원 사례가 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쿄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공원은 많지만요.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생태계가 살아있는 곳은 없다고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효율을 우선시해서일까요? 아니면 자연을 통제하려고 해서일까요? 클레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연에게 기회를 줬다고요. 20년 전에요. 그 기회가 이 결과를 만들었다고요. 수달, 황조롱이, 백로. 550종이 넘는 생물이 돌아왔다고요. 저는 처음으로 탄 치엔의 방식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완벽한 기술이 완벽한 예술을 만들까요? 아니요. 사람도 새도 물도 예측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빛이란 뭘까요? 수학적으로 계산된 빛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얼굴을 먼저 생각하는 빛일까요? 박노인의 스케치북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조도 설계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설계안을 다시 봤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뭐가 잘못됐는지는 몰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개막 하루 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6시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폭우였습니다.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서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카리 씨, 큰일 났어요. 시스템 오작동이에요. 청계천 일부 구간이 침수됐어요. 새벽 4시쯤이요. 지금 현장이 난리예요. 와주실 수 있어요? 갈게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우산을 챙겼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청계천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두들겼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30분 만에 청계천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불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수위가 40cm는 높았습니다. 한서윤이 광교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요.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도 우산을 접었습니다. 함께 구조물 점검에 나섰습니다. 미디어 아트 설치물 일부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전기가 나간 구간도 있었습니다. 기술진이 허둥지둥 움직였습니다. 한서윤이 말했습니다. 배전반이 침수됐어요. 복구하려면 최소 6시간이요. 오늘 밤 리허설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침수된 구간을 살폈습니다. 물이 발목까지 찼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기술진이 외쳤습니다. 여기도 안 돼요. 메인 케이블이 끊어졌어요. 한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시민 몇 명이 지나갔습니다. 출근길인 듯 했습니다.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바람에 뒤집혔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물에 발을 담그며 신기해했습니다.
엄마, 물이 많아졌어요. 그래, 비가 많이 와서 그래. 불도 다 꺼졌어요. 아이가 청계천 조명을 가리켰습니다. 평소 같으면 희미하게라도 켜져 있을 텐데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조명을 켰습니다. 작은 빛이 어둠을 뚫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빛을 만들면 돼. 아이가 웃었습니다. 진짜 밝아요. 그들이 지나갔습니다. 조금 뒤 노부부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어디지? 물이 있네. 옛날엔 물이 없었는데.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청계천이에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던 곳.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물었습니다. 여긴 어디지? 할아버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머니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등이 구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가 가슴속에서 터졌습니다. 완벽한 수치는 저 노부부의 손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알고리즘은 할아버지의 인내를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든 설계 어디에도 저런 사랑은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껏 너무 많은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사람을, 감정을, 따뜻함을. 눈물이 났습니다. 비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냥 얼굴이 젖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리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언제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전기는 나가도 사람들은 켜져요. 저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박노인이 제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가 여전히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계속 걸었습니다. 휴대폰 불빛을 들고 서로를 비추며 걸었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었습니다. 젊은 연인이 지나갔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요.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걸었습니다. 옆에 젊은 여성이 부축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팔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2명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물이 불어난 청계천을 배경으로요. 웃으며 찍었습니다. 사람들이 흘렀습니다. 물처럼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빛이란 뭔지, 예술이란 뭔지. 사람입니다. 사람이 빛입니다. 저는 박노인을 봤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서윤이 기술진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서윤이 돌아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설계를 바꾸고 싶다고요. 그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이요? 개막이 내일인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요. 박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비는 오후까지 계속됐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그쳤습니다. 우리는 젖은 옷을 입은 채로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안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컨트롤러 대신 시민 참여형 빛 프로젝트였습니다. 손전등, 휴대폰 라이트, 자율 반사체를 이용한 인터랙티브 구성이었습니다. 한서윤이 눈을 빛냈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해보자고 했습니다. 밤새 준비했습니다. 기술진이 움직였습니다. 박노인도 함께 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청계천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물 위로 아침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늘 밤이면 개막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개막일 오후였습니다.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한서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했습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한서윤이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청계천은 준비되어 있다고요. 오후 4시였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열, 백. 곧 본격적인 비가 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청계천 조명 시스템이 반응했습니다. 색온도가 변했습니다. 차가운 푸른빛에서 따뜻한 호박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동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고요? 한서윤이 설명했습니다. 강수량 감지 센서라고요. 비가 오면 자동으로 색온도를 조절한다고요. 사람들이 추위를 덜 느끼게요. 빗물이 물 위에 떨어졌습니다. 수면이 일렁였습니다. 조명이 그 일렁임에 반사되었습니다.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박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우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계를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비가 오면 사람들이 추워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빛을 주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빛도 흔들립니다.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거죠. 저는 물 위를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만드는 파문, 조명이 만드는 반사. 그 둘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클레망이 뛰어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카리, 저것 봐요. 손가락으로 물가를 가리켰습니다. 백로 한 마리가 비 속에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내려오는군요. 클레망이 흥분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예요. 백로가 이 공간을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비가 와도요. 그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연속으로 찍었습니다. 이건 생태계와 도시의 완벽한 협조입니다. 기술이 자연을 방해하지 않고 자연이 기술을 거부하지 않아요. 이게 미래 도시의 모델이에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이 걷혔습니다. 햇살이 비쳤습니다. 젖은 청계천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개막 준비였습니다. 광교 갤러리 앞에 부스가 세워졌습니다. 클레망의 생태 전시였습니다.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의 기록이 펼쳐졌습니다. 복원 직후 사진, 물만 흐르는 사진, 5년 후 사진, 물고기가 나타난 사진, 10년 후 사진, 백로가 찍힌 사진, 15년 후 사진, 외가리가 보이는 사진, 20년 후 영상, 수달이 헤엄치는 영상.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감탄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72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40년 전엔 시궁창이었어. 냄새도 심했지. 물도 없었고. 손주가 물었습니다. 진짜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수달을 보고 있잖니. 손주가 영상을 보며 웃었습니다. 수달 귀여워요. 할머니가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초등학생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수달 내 친구예요. 맨날 여기 와서 이름 불러줘요.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 친구구나. 외국인 관광객 2명이 영상을 봤습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말했습니다. 영어였지만 통역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이건 도시가 숨쉬는 장면이에요. 기술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오후 6시였습니다. 시민 참여형 작품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서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설명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빛의 일부가 됩니다. 휴대폰을 켜주세요. 손전등을 비춰주세요. 여러분의 움직임에 따라 조명도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한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센서가 감지해요. 여러분이 빛을 흔들면 천장 조명도 따라 흔들려요. 여러분이 걸으면 바닥 조명도 함께 움직여요.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시민이 휴대폰을 켰습니다. 흔들었습니다. 천장에 LED가 반응했습니다. 같은 리듬으로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바닥 조명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요. 휠체어를 탄 시민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조명이 부드럽게 따라갔습니다.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걸었습니다. 조명이 그의 속도에 맞췄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춤을 췄습니다. 조명이 함께 춤췄습니다.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사람과 빛이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게 예술이구나. 완벽한 기술 위에 완벽한 감정이 흐르는 것. 한 시민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기억이에요. 청계천이 복원되는 걸 봤어요. 물이 다시 흐르는 걸 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빛이 되는 걸 보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청계천이 켜졌습니다. 조명이 물 위에 반사되었습니다. 비가 온 뒤라 공기가 맑았습니다. 빛이 더 선명했습니다. 박노인이 제 옆에 섰습니다. 함께 청계천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22년 전 첫 물이 흘렀어요. 사람들이 울었죠. 기뻐서요. 오늘도 사람들이 울 거예요. 감동해서요. 저는 박노인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빛이 닿아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오늘 밤이 기대됩니다. 저도요. 우리는 함께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청계천을 바라보며요. 밤 8시였습니다. 청계서울 오션 개막 순간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관람객이 모였습니다. 청계광장부터 광교까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 서 있었습니다. 한서윤이 옆에 섰습니다. 준비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레망이 무대 한쪽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 생태보건 연구자들이 접속해 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15개국에서 접속했습니다. 클레망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영어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미래 도시의 모델을 보게 될 겁니다. 화면 속 연구자들이 집중했습니다. 개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0, 9, 8. 사람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7, 6, 5. 저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4, 3, 2, 1. 청계천 조명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물 위로 빛이 쏟아졌습니다. 파란색, 보라색, 은색. 물결처럼 흘렀습니다. 군중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물가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클레망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줌을 당겼습니다. 수달이었습니다. 2마리가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클레망이 노트북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수달입니다. 멸종위기종이에요. 하지만 서울 도심에 살고 있어요. 화면 속 연구자들이 놀랐습니다. 채팅창이 터졌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정말입니까? 도심 한가운데서요? 클레망이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20년 복원의 결과예요. 카메라가 하늘을 향했습니다. 백로 한 마리가 날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물가로 내려왔습니다. 착지했습니다. 클레망이 말했습니다. 저 백로를 보세요. 밤인데도 내려와요. 이 공간을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화면 속 한 연구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생태학적 기적입니다. 클레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20년간 기다린 결과예요. 무대 위로 박노인이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자연이 돌아오게. 사람이 걸어오게. 22년 전 청계천에 처음 물이 흘렀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생물이 돌아올지. 하지만 우린 믿었어요. 기다리면 온다고. 5년 후 물고기가 왔어요. 10년 후 새가 왔어요. 15년 후 맹금류가 왔어요. 20년 후 수달이 왔어요. 우린 그저 공간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자연이 채웠어요. 박노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왔어요. 매일 10만 명이 와요. 걷고 쉬고 웃어요. 이게 청계천이에요. 이게 서울이에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화면 속 연구자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클레망이 노트북을 들었습니다. 군중에게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환호가 터졌습니다. 무대 한쪽에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시민 인터뷰가 상영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할머니였습니다. 72세. 40년 전엔 시궁창이었어요. 물도 없었어요. 냄새만 났죠. 근데 지금은요. 제 손녀가 수다를 보고 있어요. 매일 와서 이름 불러줘요. 이게 기적 아니면 뭐예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번째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수달은 제 친구예요. 이름은 청이에요. 제가 지었어요. 매일 와서 불러주면요. 가끔 대답해요. 물속에서 헤엄치면서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미국인이었습니다. 이건 도시가 숨쉬는 장면이에요. 뉴욕에도 런던에도 파리에도 없어요. 서울만 해냈어요. 기술과 자연이 함께 사는 도시를요. 그가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밝아졌습니다. 동시에 하늘 위로 드론들이 떠올랐습니다. 100대의 드론이었습니다. LED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드론들이 움직였습니다. 대형을 만들었습니다. 물고기 모양, 새 모양, 사람 모양, 그리고 마지막 청계천 모양. 하늘의 빛으로 그려진 청계천이었습니다. 군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드론 조명과 지상 조명이 연동되었습니다. 하늘의 빛이 움직이면 땅의 빛도 움직였습니다. 완벽한 동기화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사람과 기술과 자연이 하나로 움직이는 것. 한국은 해냈습니다. 세계 어디도 하지 못한 걸 해냈습니다. 클레망이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채팅창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해요. 이게 미래예요. 우리도 배워야 해요. 한 연구자가 말했습니다. 서울은 인류에게 답을 보여줬습니다. 클레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미래 도시의 모델입니다. 무대 위로 시민 한 명이 올라왔습니다. 자원봉사자였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전 보건공사 때 일했어요. 흙을 파고 돌을 날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요. 이제 제 아들이 여기서 데이트해요. 제 딸이 여기서 산책해요. 이게 제 자랑이에요. 그가 울먹였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서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말했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왔습니다. 완벽한 기술을 추구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배웠습니다. 완벽한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요. 청계천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차가운 완벽함이 아니에요. 따뜻한 완벽함이에요. 사람을 품은 완벽함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울은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를요. 박수가 울렸습니다. 하늘의 드론이 마지막 대형을 만들었습니다. 하트 모양이었습니다. 그 안에 글자가 써졌습니다. 서울. 도쿄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로폰기 작은 갤러리에서 제 전시가 열렸습니다. 제목은 서울의 강, 인간과 자연의 합주곡이었습니다. 개막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갤러리 입구에 대형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청계천 영상이 반복 상영되었습니다. 수달이 헤엄치는 장면, 백로가 내려앉는 장면, 시민들이 빛을 켜는 장면, 드론이 하늘에 그림을 그리는 장면.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영상을 봤습니다. 한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정말 도심인가요? 옆에 있던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서울 한복판이래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갤러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마다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청계천 20년의 기록, 복원 전후 비교 사진, 생태 복원 데이터, 시민 인터뷰 영상. 한 코너에는 박노인의 스케치북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의 조명 설계 기록이었습니다. 일본 관람객들이 스케치북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설계가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에요.
옆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갤러리 중앙에 대형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개막식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무대에서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어 음성에 일본어 자막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린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관람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할아버지 멋있어.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진짜 장인이야. 영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시민 인터뷰 부분이 나왔습니다. 72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40년 전엔 시궁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 손녀가 수다를 보고 있어요. 일본어 자막이 떴습니다. 한 노인 관람객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에 있던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감동이야. 도쿄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딸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될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그때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실시간 화상 연결이었습니다. 클레망이 나타났습니다. 청계천 배경이었습니다. 도쿄 여러분, 안녕하세요. 관람객들이 놀랐습니다. 클레망이 말했습니다. 지금 서울 청계천에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카메라가 물가를 비췄습니다. 백로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클레망이 속삭였습니다. 저 백로를 보세요. 저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카메라가 조명을 비췄습니다. 박노인이 20년 전에 설계한 지점이에요. 정확히 그 자리예요. 백로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리를 담갔습니다.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클레망이 말했습니다. 이건 예술의 예언입니다. 20년 전 박노인은 이 자리에 생명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빛을 설계했어요. 그리고 20년 후 백로가 정확히 그 자리에 왔어요. 관람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 관람객이 말했습니다. 소름 돋아. 클레망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청계천 전경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클레망이 말했습니다. 이게 서울입니다. 이게 미래입니다. 화상 연결이 끝났습니다. 관람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갤러리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당신이 아카리 미야모토 씨죠? 네. 노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을 보여줘서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태어나 80년을 살았어요. 한 번도 우리 강이 저렇게 되리라 생각 못했어요. 하지만 서울을 보니 희망이 생겨요.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노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있으니까요. 당신 같은 분이 계시니까요.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이 떠났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건축가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희 팀이 도쿄 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당신의 자료를 참고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남성이 물었습니다. 서울을 따라하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게 배우는 거예요. 남성이 웃었습니다. 그 말이 좋네요. 배우는 거. 네. 서울은 보여줬어요. 예술은 기술이 아니라 기억이고 감정이고 사람이라는 걸요. 남성이 메모했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전시는 한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500명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일본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서울이 보여준 미래, 도쿄는 배울 수 있을까였습니다. NHK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청계천 20년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방송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이 댓글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은 대단하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 도쿄도 변할 수 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갤러리 문을 닫으려는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탄치엔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전시 보러 왔어요. 들어오세요.
그는 천천히 갤러리를 둘러봤습니다.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고 스케치북을 봤습니다. 한참 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탄치엔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틀렸어요. 기술로 감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울을 보고 깨달았어요. 감정은 만드는 게 아니라 흐르는 거더군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탄치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예요. 서울에서 배운 걸로요. 저는 웃었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치엔이 떠났습니다. 전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마지막 관람객이 나간 후 저는 혼자 갤러리에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천천히 봤습니다. 청계천의 물, 수달의 헤엄, 백로의 비행, 시민들의 미소, 모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서윤이었습니다. 아카리 씨, 언제 와요? 뭐죠? 이번 주 안에요. 정말요? 네. 이번엔 머물 거예요. 한서윤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 좋아요. 박노인도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곧 갈게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갤러리 불을 껐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도쿄의 밤거리를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술이란 뭘까요? 완벽한 기술일까요? 화려한 전시일까요? 아니요. 예술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기억이고, 사람의 감정이고, 사람의 삶입니다. 서울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청계천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자연이 돌아오기를, 사람이 모이기를, 그리고 이뤘습니다. 완벽하게. 한국은 해냈습니다. 세계가 하지 못한 걸.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것. 기술과 감정이 조화되는 것.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것. 청계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었습니다.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예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일부가 될 겁니다. 도쿄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노트북 하나, 카메라 하나, 그리고 박노인이 준 스케치북 복사본.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였습니다.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가 보였습니다. 안녕. 고마웠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2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짐을 찾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서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한서윤을 안았습니다. 박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돌아왔군요. 네. 돌아왔어요.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에요. 우리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빌딩들, 거리들, 사람들. 모든 게 반가웠습니다. 청계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를 건넜습니다.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가 제 작업실입니다. 여기가 제 캠퍼스입니다. 여기가 제 미래입니다. 박노인이 옆에 섰습니다. 함께 물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서울의 청계천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온 기분이에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빛을 따라,
사람을 따라.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예술가란 무엇인지.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빛내는 사람입니다. 서울이 저를 가르쳐 줬습니다. 청계천이 저를 바꿔줬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예술의 시작. 사람을 위한 예술의 시작.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청계천의 빛처럼, 서울의 사람들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